안녕하세요. 화상관계의 홍익필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법률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알고 계시겠지만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단서에 의하면 5년까지요.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는 이제 신청을 하고 14일 이내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면 제출하지 않은 기각입니다. 기각사유,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 이의기간 설정, 채권자 집회, 채권자 이의가 있으면 채권조사 확정 재판, 변제 계획이 인가가 되면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합니다. 불인가면 폐지되고요. 변제 계획의 수행을 회생위원이 감독합니다. 그래서 면책, 5년 이내에 재신청 금지, 그 다음에 부정한 방은 면책 취소가 되고요. 폐지되면 연체 등록, 재등록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현재 채무 지급 불가능 상태에 있고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업무 첫날부터 진행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채무가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제도 이용 중인 채무자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 및 은행 대출, 대부업, 사채 등 모든 채무를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재산 가치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여기서 재산은 자신 명의 재산 플러스 배우자 명의 재산의 2분의 1, 압류금지 면제재산 제외이었으나 2020년 11월 24일 실무준칙 개정상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은 삭제됐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파산 절차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의 본원에 제출하고요. 이 제출 서류는 개인 파산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수입 내지 소득에 관한 증명서를 꼼꼼히 제출을 해야 됩니다. 누락된 채권자의 문제, 채무자 입장에서 신청 후 개시결정 정 발견된 경우 채권자 목록 수정, 변경 계약안 수정이 가능합니다. 개시결정 후 인가 전까지 발견된 경우 원칙적으로 인가 기각 사유가 되나 실무적으로 채권자를 추가하고 기존 채권자들이 변제금을 변동을 시키지 않는 선에서 추가된 채권자에게 기존 채권자들과 동일한 변제율을 적용시켜 계획안 수정을 명합니다. 이때는 생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차라리 폐지 명령을 받고 재신청할지 여부도 고려해야 됩니다. 인가 후 발견, 개별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주소지에 부재 중이거나 주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채권 신고를 못한 경우 판례는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실권되지 않으며 관계인 집회를 마친 이후에도 회생 절차 진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지금지명령,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 집행 절차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인회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파산해서는 안 되는데 명령 이외 압류 또는 감류가 들어오는 경우는 채무자는 집행본의 강제집행 또는 부전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압류 추심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취업자가 최근 대출이 많거나 대출금 사용처가 생활비 이외의 곳일 때 금지명령 신청, 기각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금지명령 신청, 기각결정이 되는 경우 보통은 사건을 최대한 빨리 진행시켜 대리인 사무실에서 법원에서도 개시결정을 빠르게 받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 채무자회생법 61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2항 1호에서 나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지 여부이죠. 그 다음에 가용소득 전부 제공 원칙, 가장 중요한 게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제공 원칙, 채권자가 이해한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며 변제계획 공정, 형평, 수행 가능할 것, 변제계획 공정, 형평의 원칙, 그 다음에 수행 가능성의 원칙, 변제금은 3년에서 5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율, 본인이 총 채무액에서 총 변제가 몇 프로 되느냐인데 이건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당연히 적용되고 가용소득 전부 제공 원칙이 필요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결정 효력, 변리변경 효력이 없습니다. 변제계획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권리나 채무자의 의무에 영향이 없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되고요.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파산 절차 및 하위 절차와 개인회생 채권에게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효력을 잃게 됩니다. 변제계획의 미수행, 3회 변제금 미납되는 경우 어제도 제가 올려드렸죠. 불수행 보고서를, 그 다음에 불수행 보고서를 할 때는 변경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불수행 사유에 대해서 통지를 하게 됐죠. 면책의 효력, 면책 똑같습니다.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비면책은 이제 여기 나오죠. 개인회생 채권 정보는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파산에서는 여긴 고의과실을 묻지 않습니다. 파산에서는 악의로 채권 정보는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그 다음에 이 흑세 이런 거, 임금, 그쵸?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중과실에 의한 생명 신체 상해, 이건 파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취업 후 학자금 상한 특별법 또 면책이 되죠. 기재가 없는데 면책이 됩니다. 또 개인회생하고 개인파산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산법이 중요 개념에서도 봤지만 이건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회생위원이 하는 업무하고 관제인 업무 차이점이 있고요. 부인 청구도 차이점이 있고요. 재단 채권 변제하는 데 차이점이 있고 조금씩 다 차이가 납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